창작 동화 배달 할아버지의 나라 조은희.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자연 생태계에 관한 책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지수는 오늘 학교 도서관에 들르기로 했던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친구들에게 이끌려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었고 스마트폰으로 잠시 게임을 하다가 허둥지둥 수학학원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태권도장을 거쳐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새마을 도서관도 문이 닫혔을 텐데. 집안에 있는 책장들을 다 뒤져보았다. 생태계에 관한 책들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과학책이라도 읽는다고 펴놓고 몇 줄 읽어보았지만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엔 옥수수가 그토록 맛있더니 요즘 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걸 뭐하러 그렇게 샀어, 엄마? 하나도 못 먹겠다. 내다 버려야겠다. 옥수수를 내다 버린다고? 거실에서 엄마와 지혜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지수는 점점 정신이 몽롱해져 갔다. 그리고 곧 배달 할아버지의 나라, 아무튼 이런 글씨의 휘장들이 펄럭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나무꾼과 선녀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지수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살지 않던 이곳 은별나라에는 하느님을 모시고 선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별나라에 물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선녀들은 지구별에 내려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배달국이라는 나라의 산속에 맑은 연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은별나라? 다음 페이지로 넘기려고 하자 바람에 날리듯이 저절로 책장이 넘어가더니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그 후 선녀들은 직접 연못으로 내려가지 않고 문이 기다란 두레박으로 연못에 물을 끌어올려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남겨두고 온 선녀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날개옷을 잃어버렸던 그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아기 둘을 양팔에 안은 채 은별나라로 돌아왔지 뭐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선녀들이 목욕할 물을 길어 올리려고 내려보낸 두레박 속에 아기 아빠인 나무꾼까지 매달려 왔답니다. 배달 할아버지의 나라? 은별나라? 도대체 이 둘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일까? 지수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앞쪽에서 기철이와 동생 치혜가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그 아이들을 따라 조금 가다 보니 넓은 들판이 나타났다. 파릇파릇 풀잎들이 자라고 있는 들판 위로 은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들판 저 멀리 흰옷을 입은 농부들이 줄을 지어 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앞쪽으로는 구름처럼 하얀 꽃무더기가 보이고 언덕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다. 내뚝을 따라 걸어가다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마을 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산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양옆에 밭을 끼고 있거나 집 앞에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기도 했다. 밭에는 보리인지 밀인지 푸른 가시 속에서 작은 알맹이들이 영구로 가고 있었다. 얘들아, 저 집에 문 열렸다. 기철이가 작은 행랑채가 딸린 초가집 대문 앞으로 뛰어가더니 집안을 기웃거렸다. 그러자 어디서 나왔는지 수탉 3마리가 쭈루루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다. 다리가 껑충하고 새빨간 부리와 멋들어진 꼬리를 가진 수탉들은 떼록떼록 눈망울을 굴리면서 지수와 기철이에게는 달려들다가 말고 지혜의 옷자락을 쪼았다. 엄마야! 지혜의 비명에 마당에서 항아리를 찾고 있던 아주머니가 뛰쳐나왔다. 저리 가지 못해? 아주머니가 수탉들을 쫓았다. 하지만 수탉들은 뒷걸음질 치다 말고 다시 지혜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다.
지혜가 지수 뒤로 숨자 잽싸게 쫓아와 이번에는 청바지를 쪼았다. 오빠! 지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울먹였다. 아니 이 녀석들이.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빗자루를 휘둘렀다. 어디서 오는 애들이냐? 닭들이 물러나자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으셨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희는 지구에서 왔어요. 뭐라고? 지구별에서? 지구는 지금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던데 그럼 너희들은 우리 은별나라로 피난을 온 것이냐? 아니에요. 저희는 은별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지 배우려고 왔어요. 지수가 아주머니께 공손히 말씀드렸다. 그래? 그럼 아직 지구별에 큰 문제는 없단 말이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바다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섬나라나 바다에 인접한 도시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 곳도 있대요. 저런 나라나 도시가 옮겨가야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주머니는 다시 우물가로 가더니 우물물을 바가지로 퍼서 항아리에 끼얹었다. 아주머니, 은별나라 사람들도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걸 사용하나요? 기철이가 아주머니 옆에 쪼그려 앉으며 여쭈었다. 우리 은별나라에는 그런 것은 없단다. 그렇지만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고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지. 따라와 보렴. 아주머니가 다 씻은 항아리를 들고 뒤란으로 향했다. 뒤란 담 밑에 볏짚으로 만든 두터운 문이 있었다. 문을 벽으로 둘러싸인 널찍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 커다란 항아리와 옹기 그릇들이 옹기종기 놓여있고 괴짝들도 놓여있었다. 아주머니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조롱박으로 무엇인가를 떠주셨다. 감찰한다. 마셔봐라. 이야, 정말 시원하고 맛있네요. 그런데 저기 저 문은 뭐예요? 지수가 벽면 한쪽 구석에 있는 쪽문을 가리켰다. 거기는 얼음 넣어두는 창고야. 쪽문을 열자 돌과 흙으로 두껍게 싸바른 또 하나의 작은 창고가 있었다. 그 창고 안에 성에가 하얗게 낀 괴짝이 있고 그 안에 얼음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한여름에는 얼음을 꺼내다가 빙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지. 이야, 대단하네요 아주머니. 지하 창고를 나오면서 기철이가 또 아주머니께 여쭈었다. 그러면 세탁기는 어떻게 만들어 쓰나요? 세탁기? 그런 것은 지구별 사람들이나 쓰지 이곳 사람들은 쓰지 않는단다. 이렇게 집안에 우물이 있는데 푹푹 퍼서 빨든가 냇가에 나가 흐르는 물에 흔들어 빨면 되는 것을. 지구별 사람들은 몸을 아끼느라 세탁기와 설거지하는 세척기에다 일하는 로봇까지 만들어서 로봇이 일을 다 한다면서? 그래,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니 음식도 못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지? 아주머니의 말에 기철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꼬꾸대 꼬꼬 꼬꾸대 꼬꼬. 갑자기 닭들이 시끄럽게 울어댔다. 아주머니, 닭들이 왜 저래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주머니께 여쭈었다. 달걀을 낳았는가 보군. 아주머니가 닭장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달걀을 먹게 들고 나오셨다. 그러자 수탉 2마리가 뒤란 쪽에서 나오더니 푸드덕거리며 싸움질을 했다. 서로 마주서서 노려보다가 한 놈이 상대방의 머리를 쪼아대자 다른 한 놈이 사납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쪼았다. 그런데 저것들이? 아주머니가 달걀을 조심스레 바로 위에 올려놓고는 바가지로 물을 퍼서 닭들에게 끼얹었다. 그러자 수탉들은 후루루 벼슬을 털며 물러났다. 아주머니, 은별나라에서는 닭들을 다 집에서 키우나요? 그럼 닭을 어디서 키운단 말이냐? 맞다. 지구별 사람들은 닭을 양계장에
무더기로 가두어 키운다더라. 그래서 닭들이 병에 자주 걸리고 달걀이라고 나와봐야 무정란이라 영양도 없다고 하더라. 너희들 이거 하나씩 먹어볼래? 금방 나아서 따뜻하다. 이걸 날로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모두 다 손사래를 쳤다. 아주머니가 오늘 못 심는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하시며 함께 가자고 하셨다. 대문을 나서자 고운 햇살이 온 대지 위에 가득했다. 옆집 텃밭에서 젊은 안악이 채소밭을 메고 있었다. 암탉 한 마리가 뒤뚱뒤뚱 채소밭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노랑 병아리떼가 삐약거리며 따라 들어갔다. 암탉은 파랗게 나온 싹을 쪼아 먹으며 밭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나 젊은 안악은 닭을 쫓을 생각도 안 하고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했다. 저것들이 밭 망쳐놓으려고. 동서 쫓아버려. 아주머니가 소리치자 밭을 매던 안악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내비두세요 형님. 그것도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데요. 안악은 싱글벙글 웃으며 지수 일행을 쳐다보았다. 흙벽으로 쌓은 담장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큰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옆으로 나무 대문집이 있었다. 아주머니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아주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마루에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었다. 지구별에서 온 아이들이라는데 점심을 좀 줘야겠소. 예? 지구별에서요? 아주머니들이 놀란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지수 일행을 쪽마루로 안내하더니 곧 밥상을 차려가지고 왔다. 아주머니가 차려온 밥상에는 쌀이 반쯤 섞인 보리밥에다가 얼큰한 생선국과 갖가지 나물, 생선조림 등 맛있는 반찬들이 그득했다. 이야, 이렇게 멋있는 밥은 처음이다. 기철이가 한 입 가득 보리밥을 물고 말했다. 그때 큰 마루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구별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인다지 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은 쪘어도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병에 걸린대요. 지구별에서 나는 고기나 채소, 과일들은요 다 맛도 없지만 그보다도 아이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상한 것들이래요. 달걀도 무정란에다가 그것마저도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가짜 달걀을 만들어내는데 지구별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알고 사다 먹는다지 뭐예요. 그래서 그런지 보기엔 허여멀겋게 잘생긴 것 같아도 우리 은별나라 애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약골이라지. 쉬, 조용하여. 애들이 듣겠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수군대던 아주머니들이 입을 다물었다. 덜커덕 덜커덕 거리 소리를 내며 마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다. 4개의 바퀴가 달린 마차를 끄는 것은 황소였다. 마차 위에 밀짚 모자를 쓴 아저씨가 앉아서 고삐를 잡고 술을 몰고 있었다. 아저씨 태워주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자 워 하고 아저씨가 마차를 세웠다. 아이들이 마차에 오르자 아저씨가 이랴 하며 소의 고삐를 잡아당기자 소는 다시 마차를 끌고 앞으로 갔다. 벌판 길을 지나고 산모퉁이를 돌고 그러자 곧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입구에서 아저씨가 마차를 세웠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마차를 몰고 가버렸다. 얘들아 저기 좀 봐봐. 저 애들 저기서 뭐하는 거냐? 내 뚝 넘어 산 밑에 지혜 또래의 여자아이와 조금 키가 큰 남자아이가 소쿠리 같은 것을 들고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모두 다 내 뚝으로 뛰어내려갔다. 아이들 있는 곳에 도달해 보니 그곳에 웅덩이가 있었다. 웅덩이 안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오물오물했다. 너희들 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누군데 그러니? 우린 지구에서 왔어. 뭐?
지구별? 지수의 말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솔아, 이리 와봐. 얘들 지구별에서 왔댄다. 내 동생 이름은 은솔이고 그럼 너의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은찬이야. 은찬, 우리도 이름을 소개해 줄게. 나는 지수, 얘는 기철이, 저 애는 내 동생 지혜야. 그런데 너희들 이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다가 뭐 하려고 그러니? 이거는 물고기이기는 하지만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송사리라고 부르는 거야. 송사리는 원래 다 커도 이렇게 조그맣거든. 은찬이 소쿠리를 웅덩이 안에 넣어 송사리를 건져 올렸다. 조그만 송사리들이 소쿠리 바닥에서 팔짝팔짝 뛰어올랐다. 그것을 들통에 탁탁 털어 담고 나자 지수가 소쿠리를 빼앗았다. 은찬, 내가 한번 잡아볼게. 지수야, 나도 한번 잡아보자. 오빠, 나도. 모두 다 아우성을 쳤다. 송사리를 잡은 다음 내뚝으로 걸어 나오다 보니 또 하나의 웅덩이가 있었다. 이건 송사리 새끼들인가? 왜 이렇게 작냐? 그건 송사리가 아니라 새뱅이야. 민물새우. 민물새우? 새우가 이렇게 작단 말이냐? 여기 이런 건 안 잡아다 먹니? 지수가 눈꼬랑의 우렁이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잘박하게 고여있는 눈바닥에 우렁이들이 쫙 깔려 있었다. 저 우렁이 말이냐? 우렁이 각시. 기철이가 익상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렁이는 눈바닥에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지만 도로 잡아다가 찌개 끓여 먹거나 겨울 양식으로 말려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아빠 엄마 우렁이, 새끼 우렁이. 그런데 이거는 아빠 엄마 우렁이냐 새끼 우렁이냐? 그거 혹시 큰형 우렁이 아니냐? 맞아, 큰형이지만 부부를 이루어 이렇게 새끼들을 낳아 기르면서 아빠 엄마 우렁이들과 함께 사는 거야. 은찬이 갓 태어난 것 같은 아주 작고 여린 새끼 우렁이들을 손끝으로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큰형 가족, 둘째 형 가족, 셋째 형 가족. 한 고랑에만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렁이 집단들이 있었다. 어린 새끼들을 오물오물 거느린 젊은 부부 우렁이들, 아버지 어머니쯤 되는 어른 우렁이들, 그 어린 우렁이들도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좀 더 늙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렁이들, 그리고 정말로 대왕처럼 각질이 두껍고 엄청나게 큰 우렁이 부부도 있었다. 그 대왕 우렁이 자손들이 요리조리 자리를 잡고 군락을 이루어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우렁이 왕국을 해님이 환한 사랑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놈들은 왜 아직도 별을 안 심는 거냐? 지금은 벌판에 큰 논들을 심느라 이런 다랭이 논은 아직 못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비가 더 와야 해. 저 위로 갈수록 논에 물이 말랐거든. 그렇구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까지도 온 들녘을 환하게 비추던 해가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더니 하나둘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 비 온다. 기철이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뛰어갔다. 은차하니 송사리가 들어있는 들통을 챙기고 지수는 소쿠리를 든 채 내달렸다. 아이들은 쪼르륵 비를 맞으며 마을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그때 길가의 나무들은 선체로 비를 흠뻑 맞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여. 은차하니 사랑채가 딸린 초가집 대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한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엄마, 이 애들 지구별에서 온 내 친구들이에요. 뭐? 지구별에서? 그때 덜커덩거리는 마차 소리와 함께 음모 하는 소름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오셨나 보다. 어머니가 급히 달려나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밀짚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우의를 입은 아저씨가 소를 몰고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아저씨는 소를 단단히 잡아매고 우의를 벗어 실ong에 얹은 다음 밀짚 모자를 벗으면서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지수가 아저씨 얼굴을 쳐다보니 아까 마차를 태워주던 아저씨였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자 아저씨가 싱긋 웃으시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아이들은 툇마루로 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개골개골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골골골골 하는 것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마치 합창처럼 화음을 이루며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은찬? 지수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무슨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말이냐? 저게 그럼 개구리 우는 소리란 말이냐? 그런데 개구리들이 왜 저렇게 많은 거냐? 100마리, 1000마리도 넘는 것 같다. 개구리들은 원래 비만 오면 저렇게 울어대잖냐. 그런데 너희 지구별 나라에는 개구리가 없다는 거냐? 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은 봤지만 그럼 독수리나 꿩 같은 새들은? 동물원에서 독수리는 본 것 같은데 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산이나 들판에 새들이 살지 않는단 말이냐? 지구별 사람들은 땅에다 함부로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치니까 그런 거란다. 언제 오셨는지 아저씨가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말씀하셨다. 제초제를 한번 뿌리게 되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땅을 본래의 것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운 법이다. 지구별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분별하게 제초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점점 소멸하여 죽은 땅이 되어가는 게지. 개구리나 곤충들이 살지 못하는 죽은 땅에서 나는 농약투성이 농작물을 지구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야. 어디 그뿐이냐? 농생명 생물학자들은 신품종 다수학품종을 개량한답시고 본래의 품종 재래종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수명이 1년도 못 가는 잡종들 뿐이라더라. 그런 것들이 보급종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데 한번 심어서 수확하면 그뿐. 씨앗을 저장했다 심어봐야 씨조차 싹조차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신품종 다수학품종이라는 종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제초제 내성과 살충성인데 농민들은 아빠, 제초제 내성과 살충성이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아직 어려운 말이지. 제초제 내성이란 강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종자를 말하는 거다.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만 죽이고 농작물은 죽지 않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그리고 살충성 종자는 작물 자체에 살충 성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자를 말하는데 지구촌 농민들이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지리라 기대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종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는구나. 제초제 내성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살충성이다. 농작물 자체가 살충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농작물 자체가 바로 살충제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즉 살충제는 뿌려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지만 살충성 유전자를 가진 농작물은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살충제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살충성 작물을 심게 되면 벌레들이 이 작물을 피하여 달아나는데 인간들은 결국 곤충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먹고 사는 게야. 씨앗이란 원래 오랫동안 그 땅의 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업 생태계에서 농민들의 손으로 직접 저장했다가 대대로 재배해온 토종 품종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기후나 풍토에 잘 적응하게 되고 그런 작물이래야만 그 지역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 우리 은별나라 조상인 배달 할아버지들께서는 종자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셨단다. 은별나라 조상? 배달 할아버지? 지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아저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 종자를 머리맡에 베고 굶어 죽을지언정 그것을 먹지 않으셨다고 한다. 먹을 게 없다고 마지막 남은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농사의 맥이 끊겨 다 같이 죽기 때문이지. 지금 지구촌은 우려했던 것처럼 생태계가 거의 다 파괴되었고 수천 년 동안 지구인들이 경작해 먹어왔던 소중한 작물들이 다 사라지거나 변종되어 버렸다고 하더라. 그토록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람이 먹는 농작물조차도 인간의 무절제한 욕심으로 조작하여 재앙을 초래하다니. 아빠, 그렇지만 지구별 사람들도 이제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래요, 아저씨. 이제 저희들이 자라서 지구를 지킬 거예요. 은찬의 말에 지수도 힘을 얻어 그렇게 말했다.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구를 다시 살려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지구인들은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루고 산다고 자랑해왔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었던 게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 세대들은 어른들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서로의 힘을 모아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개인이나 어느 그룹의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자연과 우주 환경을 지키는 공동 이익을 위한 일에 써야 한다는 말이다. 알겠느냐? 예, 아저씨. 아저씨가 안으로 들어가셨다. 지수는 자리에 누워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배달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방 아침이 되었다. 어디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머리가 널쩍하고 뚱뚱하게 살이 찐 이상한 것들이 바깥마당 여기저기에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기철아, 이리 와봐. 저기 좀 봐봐. 저게 뭐니? 글쎄, 개구리 아니냐? 개구리가 저렇게 생겼냐? 그럼 혹시 두꺼비? 은차한에게 물어보자. 은차한, 이리 나와봐. 저 마당에 있는 게 뭐냐? 혹시 두꺼비냐? 그때 또 맹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맹꽁이들아, 그건 두꺼비가 아니고 맹꽁이야. 은차한이 툇마루로 나오면서 깔깔대고 웃었다. 뭐? 우리들아, 너 맹꽁이라고 그랬지? 그래, 맹꽁이도 모르는 이 맹꽁이들아. 맹꽁이도 모르는 이 맹꽁이들아. 언제 나왔는지 별로 말이 없던 은솔이와 다른 아이들까지 몰려나와서 놀려댔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개골 맹꽁 요란한 개구리와 맹꽁이들의 합창소리가 사방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까르르르 깔깔깔깔 하하하하. 어찌된 일인지 이젠 엄마 아빠와 누나까지 합세했다. 지수야, 밥 먹고 자야지. 방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다. 지수는 멍한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았다.